감정의 이해. 엠마 헵번 지음. 포레스트 북스. 여러분은 감정을 더 잘 다스리고 싶으신가요? 이 책은 기쁨, 불안,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분 좋은 감정을 오래 유지하고 불편한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의 이해를 통해 여러분도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3장. 감정에 반응하는 법. 여러분의 감정 롤러코스터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항상 내가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내 기분이나 감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롤러코스터가 불쾌한 내리막 코스나 360도 회전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려줍니다. 감정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길을 찾기도, 반대편 끝으로 빠져나가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원형 트랙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내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감정 롤러코스터가 순조롭게 달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탈을 억누르고 부정하고 무시하려 하는 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대응 방식은 감정 롤러코스터를 순조롭게 달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상치 못한 충돌이나 급정거 또는 폭발로 감정에 반격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법과 감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롤러코스터를 더욱 원활하게 운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들. 감정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유형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 대한 신념입니다. 신념은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스스로 정신 차려야 돼 라던가 이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좋은 일들만 생각하면서 난 지금 행복해야 해 라고 말해본 경험도 있지 않나요? 기분이 가라앉으면 왜 나는 이렇게 내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까? 하고 자책한 적 있나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냥 진정하라고 자신에게 말한 적은요? 여러분의 생각 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생각들이 감정에 관한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이는 감정 롤러코스터에 오르락 내리락에 대처하는 상호작용이자 감정에 반응하는 법, 그리고 직선 구간을 벗어날 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요. 신념은 사실 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감정 롤러코스터를 조정하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요. 신념은 심지어 우리를 360도 회전 구간에 갇히게 만들기도 하고 내리막길 혹은 오르막길을 연장하거나 우리가 경험하는 초기 감정에 반응하여 2차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각자의 신념은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나아가 잡지, 텔레비전, 문화 등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통해 발전합니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감정 롤러코스터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 목적지를 바꾸고 싶다면 감정에 대한 신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과 관련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통념이 여러분의 신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볼게요. 앞서 느낀 감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신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만 나에게 허락되었다고 믿고 있나요? 다른 감정은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난 분노는 용납할 수 없어. 자존심이나 질투는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같은 생각처럼 특정 감정에 관해 어떤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화는 남자만 낼 수 있어. 같은 생각처럼 어떤 감정은 특정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우는 건 부끄러워. 불안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그래. 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나요? 어려운 감정은 회피하고 고쳐야 해. 라고 생각했던 적은요? 우리 모두는 감정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죠. 어릴 때 내가 감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현재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감정이 무엇이고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장소,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념은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즉 표출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규칙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죠.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숨기는 것처럼 감정을 억누른다거나 긍정적인 감정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다음 주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익혀온 이러한 감정 표출 규칙 중 일부는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더 어려운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신념과 규칙은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사고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믿는 것은 이 다음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2차적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첫 번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2차적 감정은 때때로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롤러코스터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블랙홀로 빠져들게 합니다. 감정을 느낀다고 스스로를 꾸짖거나 비판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뇌는 위협을 느끼거나 낙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감정에 영향을 미쳐 이미 가지고 있던 어려운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비판에 대해 너무 화를 냈다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과 같이 감정을 느끼는 것에 스스로를 비난하면 좋은 기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없다, 가늠하는 믿음도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가령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면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감정에 도움이 되는 반응을 보이거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감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고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느끼면 감정이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감정을 다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통제할 힘이 있다고 여기고 이는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제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부침이 적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관해 스스로 이야기하면 감정에 대응하는 통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유용하게 헤쳐나가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연습은 감정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파악하고 이에 도전하며 감정 롤러코스터를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 연습 1. 나는 감정을 믿어.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많은 신념은 개인이 자라온 환경과 개인이 속한 더 넓은 사회와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정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직접적인 말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간접적으로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신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해보고 감정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과 판단을 적어보세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할 때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은 감정 자체에 대한 믿음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단서입니다. 감정 연습 2. 감정 표출 규칙. 다음 문답을 사용해 이러한 메시지와 감정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감정 표출 규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감정 목록을 작성하고 나의 표출이 어떤 모습으로 발산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일반적인 나만의 표출 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감정에 특정한 규칙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행복은 지나치게 표출하지 말라 라던가 자존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같은 것들이요. 어렸을 때 또는 현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또는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같은 것들이죠.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거나 표현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효과적이었나요? 억누르는데 노력이 필요한 감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까요? 감정 연습 3. 감정적 신화에 대한 반박. 잘못된 과학을 반박해야 하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이나 신념에 기반한 우리의 감정적 믿음도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버려야 할 낡고 도움이 안 되는 신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대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신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자신만의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대한 신념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불필요한 감정은 그냥 좀 흘려보내자. 인생은 때때로 힘들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힘든 시기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힘들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롤러코스터와 달리 기분이 나빠지는 구간으로 굴러갈 때 손을 들고 환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단어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묘사는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종종 이러한 감정에 전혀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감정을 밀어내거나 피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불쾌한 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뇌와 신체에 존재하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요. 우리가 형편없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된 이유는 아무도 쓰레기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안했을 때 정말 좋았다 거나 우울했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더 악화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또 바쁜 일상을 방해하는 성가시고 어려운 감정을 다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이를 제쳐두거나 기분 좋은 감정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감추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감정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에 맞서 싸우는 대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우울한 감정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죠.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를수록 실제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감정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찬장에 있는 초콜릿바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문득문득 그 초콜릿바가 생각나지 않나요?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인지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뇌에 많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고 반대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산만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일상적인 반응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삶의 질도 수직 하락합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정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감정에 대해 말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등 감정과 싸움을 벌일 수도 있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 이러한 감정 회피 또는 억누름을 일컬어 감정을 병에 담는 일이라 묘사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육체적으로 지쳐서 감정이 무겁게 느껴지고 예기치 않는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감정은 막으려 할수록 터져나옵니다. 실제로는 다른 곳에 불만이 있는데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방금 참석한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동료에게 화를 낼 수도 있죠.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감정에 사로잡혀 감정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 이를 알을 품는 것이라고 묘사하는데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는 또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가슴팍에 껴안은 책처럼 꼭 안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의 억누름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생의 감정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심리학 분야마다 감정에 갇히는 것을 다른 용어로 묘사하지만 감정에 매몰되거나 갇혀서 그 감정을 헤쳐나가거나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죠. 이는 롤러코스터가 트랙의 파편으로 중간에 멈춰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파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에 갇혀 불확실한 미래를 끊임없이 되새기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에 갇혀 있을 수도 있죠.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유연한 사고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관점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겪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인식하지 못해 한 발 물러서서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막히면 그 감정에 갇혀서 다른 길로 나아가거나 그 감정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사이에는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세요.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감정 연습 1.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는 편 혹은 꽁꽁 마음에 품는 편?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감정 반응을 보이지만 그 반응을 특징 짓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에는 쉽게 빠져들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자신의 반응 패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면 그 원인이 되는 요인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궤도의 파편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 연습 2. 다양한 형태의 회피. 회피는 주의를 분산시켜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회피할 때 본인을 떠올려 보세요. 약간의 주의력 분산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대처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주의 분산이 어려운 감정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감정을 차단하는 데 쓰였나요? 운동은 우울증을 개선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이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이따금 나쁜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하게 운동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곤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운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 어렸을 때 보았던 토요일 신문에 스팟 더 볼이란 코너가 있었습니다. 공을 지은 축구 경기 사진을 보고 공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맞히면 상금을 받는 코너였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덫이 많아서 선수들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 내가 생각한 위치에 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매주 이 코너를 열심히 풀어보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감정을 파악하는 건 이 퀴즈와 비슷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제 감정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요. 우리 몸이 느끼는 감정이 감정의 핵심입니다. 신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우리는 이를 가로채는 과정을 통해 이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신체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뇌의 작용인 정서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욕구 등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넘어지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라거나 얼른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털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지적 세계, 인지적 생각과 외부 세계에 집중하느라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했죠.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많은 사람이 외적인 신호에 집중하고 느끼느라 신체가 보내는 내부 신호는 무시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소변이 마려운 충동이나 배고픔을 나타내는 배의 울렁거림조차 무시하죠.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바쁜 일상에 쫓겨 탈수 증상을 무시하고 갈증조차 무시해서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기도 하죠. 그러나 몸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정의 근원이자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필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의 시초가 됩니다. 신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감정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몸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먹고 소변을 보고 필요할 때 쉬고 몸이 아플 때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모두 건강한 신체 예산을 유지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하는 감정을 가리는 법. 우리는 신체 감각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커피를 매일 마실 정도로 좋아하지만 처음엔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부족한 수면 때문에
하루를 버티는데 꼭 필요한 활력소를 얻으려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커피는 습관이 되어 당시 일하던 병원 커피숍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서 이미 내 카페라떼를 준비해둘 정도였죠. 너무 규칙적으로 마시는 커피에 가려져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도 쉬지 않고 계속 일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기분을 감추게 되면 신체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물, 알코올, 진통제, 과도한 운동, 음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은 평범하지만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얻는 법입니다. 이 데이터는 휴식, 수면, 화장실 가기, 무언가 먹기, 물 더 마시기 등 어떤 식으로든 신체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본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감각을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신체 감각에서 비롯된 감정은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한 감정과 같은 것들로 다가오기도 하죠. 감정을 돌보는 일. 감정을 돌보는 일은 때때로 형태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신체적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요가 수련은 몸의 주의를 기울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바쁜 일상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정작 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서양 치료법에서는 감정의 신체적 측면을 좌시하지 않고 마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집중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에 귀를 기울이면 신체 예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부하 상태일 때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 몰입할 수 있는 일, 진정할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감정이 압도되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며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끄러워하면 감정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 알아두면 감정을 받아들이고 감정으로부터 배우고 감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려는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설렐 때 느껴지는 뱃속의 나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 통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아침에 왜 멍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해석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속쓰림을 누군가에게 흥분하거나 끌리는 느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할 뿐이지만 정기적으로 알아차리면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도움이 안 되는 인식.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에 필수적이지만 내부 감각을 너무 예민하게 인식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불안에 시달릴 때는 내면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관찰하는지 여부에 매우 집중하게 되고, 건강 불안에 시달릴 때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공황 발작의 징후를 예민하게 인식하게 되며 신체에 대한 관찰이 공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초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억압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진료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 연습. 신호로서의 감정. 자신의 감정 데이터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연습은 힘든 감정뿐 아니라 기분 좋은 감정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습법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마음을 달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경계를 넘어섰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신호입니다. 즉,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더 많이 또는 덜 필요하다는 신호이죠. 예를 들어, 고립감은 더 많은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압박감은 직장에서의 요구를 내가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지원이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할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이해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심리학 도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쁨, 슬픔, 불안,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의 저자 엠마 헵번 박사는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로 최신 심리학과 신경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감정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일러스트를 통해 감정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감정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신체 감각이 의미하는 바를 구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 연민,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물론 슬픔, 좌절, 불안 같은 불편한 감정까지, 감정의 이해는 이 모든 감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방향을 바꾸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책은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더 나은 삶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특히나 감정이 우리의 신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신체 반응과 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이해는 감정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독서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을 더 잘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임을 이 책이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